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대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대지수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봉을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는 지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코스피가 0.56%, 코스닥이 0.0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 조금 더 열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혼조 양상, 제약 및 헬스케어가 양호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종목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특징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나스닥하고 다우 독일 쪽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데 국내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이 다 뒤집혔네요. 아, 이놈의 이 항생하고 중국 시장은 방송할 때마다 밀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눈치 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 싶어서 아침에는 세게 나오는데 이제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중국하고 항생 열리면서 이제 이쪽 약하면서 같이 흔들리고 하는데, 일단 미국장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신고가를 가면서 이거 뭐 거의 우리가 하드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마존이 신고가로 같이 따라가고 엔비디아마저 따라가고, 어제 테슬라도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미국장은 도대체 언제 밀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아차. 그리고 메타도 신고가고요. 넷플릭스 쪽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업종, 그다음에 갈만한 섹터의 어떤 대표성 주식들은 그냥 다 신고가예요. 나스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오늘도 방송에서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BM하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거 몇 개 얘기해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나? 신의 한 수에서 만약에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신고가, 중국하고 항생은 신저가 언저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생기면서 제대로 기준 잡으면 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오늘은 2차 전지 클라우드 제약 등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2차 전지를 부터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삼성 SDI에서부터 LG 화학 등, 거래소 시총 상위가, 지난 연초에 추가적으로 급락한 부분. 그러니까, LG화학 기준에는 46만원 이하가 언더슈팅. 언더슈팅이 나오니까 단기간에 한 10% 정도는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까지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거래량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얘기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16,000대 언저리까지 밀려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움직였었으면 이렇게 눌리고 이거 뚫고 갑니다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놈의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고, 거래소 시총 상위의 2차 전지과의 주식들이 언더슈팅 걸린 부분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수는 고점에서 365에서 지금 340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350대에서 353대 정도로 왔었어야 같이 세게 가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FOMC 눈치 보기가 아니냐, 뭐 요런 얘기 한 거고, 목소리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예.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 세죠. 뭐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철강 가격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사람들도 좀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도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량이 더 늘었다면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면 세게 갔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 되밀리고 다시 이렇게 치고 가면서 앞자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항상 이 종목은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만 이유는 이평선 저항이 많고 거래량이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포스코 그룹주나 이쪽에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들만 나오다 보니 이게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죠? 예, 매수세도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계속 눈치 보기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고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도 처음으로 이제 5일선으로는 올려놨는데 거래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는 싶은데 세게 못 가는 어떤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추세가 조금 더 저항이 촘촘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오고 뭐 이런 특징. 이게 다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장비과는 달라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장비과 주식들은 이쪽 정통 2차 전지과에 비해서는 분명히 흐름 양호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좀 세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분리막 관련주 SKI 말고 뭐 다른 거 슬쩍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에코앤드림은 특징주입니다. 37,000원에서 2만원까지 그죠? 예. 이런 변동성을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 같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인데 결국 신세계 INC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근데 이 신세계 INC라는 주식은 보다시피 그냥 뭐 그죠? 신저가 언저리에서 이게 거래가 터지니까 최근 3일 사이에 이렇게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기술도 신세계 INC처럼 이런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터지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고요. 이 클라우드과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하고 인성정보 이 시간에 종종 자주 얘기해 주죠. 예, 기똥차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개인 선호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 그렇지만 세지 않아도 분명히 지금 저점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도 요새 실금실금 잘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나스닥의 신고가 기인에 우리나라도 단기 낙폭과대를 발판으로 올라가고 싶으나 시총상위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적당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중국하고 항생 등 중화권 시장이 약하다 보니 치고 가다가 밀리고 하는 눈치 보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양대 시장의 상승, 하지만 또 느껴지고 있는 저항감들, 또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포스코홀딩스 꽤나 정말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쪽에 그 힘이 받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다고 보셨는데요. 1월 FOMC에서 과연 QT가 축소될 것인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 관심 모아집니다. 점점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이벤트인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번 FOMC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약간 누그러뜨려 놨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이벤트성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의 움직임 봐서. 심리 회복이 문제인데 중국하고 항생 쪽이 어쨌든 뭐 계속 약하니까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도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 가는 주식을 우리가 내면을 살펴보면 다 AI거든요. AI 플러스 클라우드인데
우리나라는 그 직접적인 종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주식들이 들쭉날쭉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지금 지수 304, 그러니까 그쵸? 예. 우리 MC가 이렇게 툭툭 던질 때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설명한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오늘 선물 342 돌파, 339 지지 체크 정도 보면 되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3 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과의 주식이 없고, 있다면은 정통 반도체하고 HBM이나 이런 쪽인데, 정통 반도체하고 HBM 쪽이 우리나라도 같이 먼저 올라온 폭이 커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러니까 나스닥은 여기를 지금 딛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시간 문제인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얘들이 분기가 앞서간 거예요. 한미반도체나 그런 HBM 과 반도체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여기쯤 흐름 어디로 지금 보이는 거죠. 이 종목이 봤을 때는. 나스닥도 분명히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이. 그리고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더 치고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쪽 저쪽에서 아리까리한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제 매수세가 안 붙어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아마존도 이쪽에서 조정 한번 제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전형적으로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같이 이쪽 그림이었으면 같이 갔었을 텐데, 보다시피 얘들이 먼저 또 앞서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HBM이나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타이밍에 얘들이 밀려버리면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제대로 좀 한 번 정도 좀 빠지고 그러면 아마 종목들이 잘 움직일 거예요. 대신 이제 그때까지 안 움직인다고, 아니면은 뭐 꼭다리에 붙어 있는 주식을 급하게 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저점 매수는 얼마든지 오케이고, 조종받을 때 저점 매수는 얼마든지 오케이고요. 다시 이제 아까 아니 이놈의 감기는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겁니까? 아까 포스코 홀딩스 얘기했으니까 퓨처 한번 보면, 이 포스코 퓨처는 아이러니하게도 거래소 주식인데 코스피 200 종목인데 포스코 홀딩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다른 2차 전지주들이 밀릴 때 버텨줬던 게, 요 음봉이 좀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이 기세를 확 꺾어버리니까 이제 저항이 많아지니까 힘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도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가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하고,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한 매도세는 일단락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강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눈치 보고 추세적으로 차트적으로 약하니까 매수세가 좀 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내가 이제 포스코 설명한 걸로 얘기해주면, 포스코 홀딩스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보다시피 아마도 FOMC 이후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에코프로 BM 가지고 코스닥 지수 좀 드리블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3일 동안 올라왔으니까 한번 살짝 누르면서 지수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나온 거 본 다음에 그렇게 시장에 리스키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쳐 올리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중에 그런 기술적 특징이 있고, 클라우드과는 뻥 뚫린 10차선 고속도로지만은 과속주의. 그죠? 예. 밑바닥에서 치고 가는 애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과속주의하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오늘의 전략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3 이 가운데서 안전 운행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클라우드가가 안전 운행이고 2차 전지는 이미 속도가 안전 속도다라는 얘기도 켜뜨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눈치 보기가 지금 필요한 구간입니다. 1월 FOMC 위클리 만기, 중국 증시 부진 등으로 인한 눈치 보기 속에서 현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지 오늘도 실전 매매 최고 수익 길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락 반전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오전장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